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제1강 절대성과 상대성.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축어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페이지 32쪽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여기를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를 들어가기 전에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잘 보십시오. 먼저 이제 그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씀은 백봉 선생님이 늘 쓰시던 말씀이신데, 절대성이라는 것은 바탕을 얘기를 하고 상대성이라는 것은 작용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이라는 것은 일체 제법을 얘기를 하고, 절대성은 일체 제법의 그 바탕, 일체 제법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말구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10년 이상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그 방편, 아까도 우리 그 도량, 중생들을 잘 교화할 수 있는 좋은 지혜 있는 방편을 쓰는 것이 그 유마경의 문수사리 문질품에 보면은 바로 그것이 풀림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풀림이다. 지혜 없는 방편은 묶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라는 이 말마디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 방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방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바로 풀림이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모르면 공부 방향이 어긋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재 위치가 뒤바뀐 생각으로 분별 속에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부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이해하면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이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라는 그 생각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분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분별을 무엇을 분별이라고 하지요? 둘러보는 것, 둘러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있다면 너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있다 하면 너가 있다. 그런데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것을, 모습으로 있는 것을 없애라 이 말이 아니죠. 나와 너라는 것이 모습이다. 하나의 작용이다. 그것은 변하고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본래의 나와 너의 본래의 바탕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러면 분별이 안 되죠.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밖에 없죠. 몸뚱이 내가 있다. 그럼 내가 분별 속에 있다라는 것이 분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미 분별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어떤 공부를 한다? 자꾸 쌓는 공부를 해요. 그것을 유위의 공부, 머무는 공부라고 해요. 무주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주의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무주의 공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것.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것. 자, 거기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표를 보면 절대성은 바탕, 체이며 상대성은 작용, 씀이 나툼입니다. 그렇죠? 지금 절대성은 무상, 모습 없음입니다. 모습 없는 자리는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절대성, 법신, 마음, 성품, 바탕, 허공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드러냅니다. 본래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모습이 없는데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니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절대성이다, 법신이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바탕이다, 허공이다, 본래 면목이다, 뭐 진여다,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이 자리를 드러냅니다. 만약 절대성이라는 이름에 들어앉으면 절대성은 상대성이 되어버립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놓아 보십시오. 절대성이라는 이름에 들어앉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는 이름에 들어앉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에 들어앉으면, 바탕에 들어앉으면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 본래 모습 없는 것이 뭐가 된다? 모습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부처를 구하려고 하거나 허공을 찾으러 다니거나 이러면 뭐가 된다? 상대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지 않으면 드러난다. 본래 절대성 자리를 어떻게 구할래? 이렇게 물어요. 금강거사님, 절대성 자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지 않으면 드러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맨날 구해요. 맨날 구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애를 쓰는 그 마음이 본래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지요? 작용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장벽이 돼서 그 애쓰는 마음 때문에 그 애쓰는 마음의 바탕자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바탕자리가 드러납니다. 참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버리려고 하면은 구한다 버린다 하는 것이 딱 장벽이 돼서 구하고 버리는 그 바탕자리를 못 드러냅니다. 윤학 의사님, 딱 이해되셨죠? 지금요. 자, 울산의 도반님들도 이해되셨죠?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까요?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모습 공식을 꾸준히 낚싯대 하나씩 탁 건져 올려서 그대로 내려놓고 딱 건져 올려서 그대로 내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할 것이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일어나는 모습의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들러붙어 있다? 작용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작용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 작용은 맨날 변하는 것이거든요. 헛것이거든요. 헛것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원각경에 그 문수보살장에 보면 제일 처음 원각경 제일 그 처음에 나오는 보살 그 문수사리 보살품인데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해라고 했냐면 몸뚱이는 사대가 화합이 돼서 헛것이라는 것을 잘 계속해서 잘 생각하고 사유하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그 경전에 보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잘 사유하고 잘 알아보라고 돼 있어요. 막 경천머리에 나옵니다. 그거 왜 그렇겠나요?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으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화도 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누가 있다? 늘 내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늘 내가 주체가 되어 있다는 말은 주체에서 객체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밖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늘 상대가 됩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이.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결국은 나를 놓는 공부거든요. 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 주관이 사라지니까 객관도 사라져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남아 있어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는 행위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점이 파악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모습 공식을 늘 하는 자가 있게 되거든요.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러면은 처음에 누가 해요? 몸뚱이 내가 하는 겁니다. 몸뚱이 내가.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모습 공식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 열심히 해야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지? 하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누구지?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도 내려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자꾸 지어가면 어느 날 바깥으로 보던 것이 자기 안쪽으로 보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있게 됩니다. 그 안쪽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을 만나지 않으면은 물도 말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어떤 임계점이 있어요. 그죠? 임계점 밑에 임계점이 도달을 하지 않으면 물이 못 끓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임계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행기 뜰 때도 그게 처음에 막 출력을 억수로 내거든요. 그게 해야 이게 몸이 탁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면요. 물구나무 서기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딱 할 때 머리를 제일 먼저 대야 되는 것이 백회에다 대야 됩니다. 머리를 백회에 정확하게 대면 될수록 물구나무 서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회에 대라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부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 백회하고 백회 앞쪽에 자꾸 댑니다. 백회 앞쪽에 대면 몸이 꼿꼿하게 못 올라갑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백회에다가 먼저 머리를 대라. 그리고 다리를 당겨라. 이러면 어느 순간에 다리가 붕 뜨는 때가 있어요. 그때 다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백회도 안 되고 이렇게 이만큼 와서 있는데 여기서 막 다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올리려고. 근데 그 챔피언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거기서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회에다가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다리를 끌어서 다리가 뜰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를 이제 한번 요령을 터득하신 분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합니다. 그렇게. 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바깥으로 보는 데서 안쪽으로 보는 그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면 그때부터 조금 말도 이해가 조금 되고 공부도 조금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맨날 바깥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그때 가야 이해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지만 그 위에 조금 보면 절대성이라는 이름에 들어앉으면 절대성은 상대성이 돼버립니다. 말을 이거는 되게 고상하게 해놓은 겁니다. 허공병이 여기서 걸립니다. 허공병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허공 찾으러 다니다가 허공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공은 모습 없음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다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절대성 자리를 찾으러 다닌다든지 절대성 자리를 뭐 어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다 상대성이 됩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지만 여태까지 모습에 붙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모습 없음을 또 만들어 거기에 들어앉습니다. 자, 우리는 모습 있음에만 있어 봤어요. 모습 있음에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습 있음에 있다는 이것조차 모릅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절대성 자리가 모습 없음이야. 이러면 내가 모습 있음을 기반으로 해서 모습 없음을 어떻게 한다? 상상을 합니다. 모습 있음에서 모습 없음을 상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습 없음은 모습 있음이 놓아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지 모습 없음은 모습 있음 속에 모습 없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습 있음에 모습 없음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 있음을 잘 살펴보지 않고 모습 없음을 자꾸 찾으러 다닙니다. 이러면 그런 사람은 10년, 100년, 수십 년을 해도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모습 있음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사유하고 관찰하고 규명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모습 없음이 드러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려면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리고 너무 막
구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습 없음을 또 만들어 거기에 들어앉습니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말이 공부를 10년은 앞당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습이 없으니 말과 뜻이 끊어지고 시공간이 끊어지니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집니다. 시공간이 끊어지니 변할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입니다. 요 모습 없음이라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사유가 진행이 됩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이 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을 수가 모습이 없으니까 시공간이 안 들어붙어요. 시공간이 떨어져 버려요. 시공간이 떨어진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할 것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나고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입니다. 생멸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말은 2500년 전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지금 여기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도 지금 여기이고 1000년 뒤에 새말기 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입니다. 그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2500년 전 부처님이 계실 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또 2500년 뒤에 새말기를 하는 사람도 지금이에요.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언제다 어느 곳이다 하는 것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뜻이 됩니다. Now and here 그렇게 나옵니다. 요새 책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now and here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정말 한번 탁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모습은, 몸뚱이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붙잖아요. 시간이 붙어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지금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게 지금 딱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는 것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지요. 그래서 진짜 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말하자면 작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크게 한번 머리가 팽 돌아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금강거사님, 네. 어떻습니까? 머리가 팽 돌진 않습니다. 머리가 팽 돌진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제일 처음 멘트를 할 때도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마음입니다. 당장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끊어진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시공간이 끊어진 마음. 바로 지금 여기. 그것이 당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나라는 뜻입니다. 당장의 마음이 진짜 내다. 진짜 나는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w and Here이라고 우리가 그 서양에서 들어온 책이나 이런 이제 영적인 그 책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이런 제목도 있지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 그 바탕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이요. 그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 시공간이 끊어져서 시작과 끝이 없고 또 변하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시공간이 붙는 변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굴리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없다? 행위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가? 공부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누가 공부합니까? 누가 공부합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예. 예. 이것을 제일 먼저 뭘로 알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뭐다? 자, 몸뚱이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보죠.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것이다. 몸뚱이에 먹을 수 없다. 몸뚱이를 잘 이루자. 네.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고 헛것이라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공부를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절대성 자리가 공부를 한다. 그것은 모습 없음이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불생불멸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자, 상대성은 모습입니다. 모습이 있으니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모습이 있으니 시공간이 붙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 나고 죽는 생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이름이 붙었죠?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는 언제, 어느 공장에서 이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쭉 시간과 해서 어떻게 유통이 돼서 돈을 벌어서 이 마우스를 사서 보림선언에 와서 지금 이 마우스를 쓰고 있다. 이 마우스에는 쉬지 않고 시공간이 붙습니다. 시공간이 붙습니다. 자,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임순자 보살님, 우리 몸도 시공간이 붙지요? 엄마 난자와 아빠 정자가 만났어. 언제 어디서? 그죠? 언제 어디서? 만났어.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언제?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몇 분 몇 초에 뭐 한 번 분열하고 두 번 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 또 태어났어?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분만을 해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자라면 어디서 자랐냐, 어떻게 자랐냐 쭉 시공간이 붙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변해서 왔어요. 계속 변했어요. 그래서 모습, 상대성이라는 것은 뭐? 모습이 있으니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모습이 있으니 시공간이 붙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 나고 죽는 생멸이 있습니다. 자,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습,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네? 변하는 것. 변하는 게 모습이지요. 그런데 모습을 변하는 것이라면 잘 못 알아듣는데요. 모습을 콕 찍어서 이러한 것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습의 속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세상이다 이랬을 때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보잖아요, 지금.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예, 보이는 거 다 세상이고, 들리는 거 다 세상이고, 생각하는 거 다 세상이고, 감촉하는 거 다 세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근과 육진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육진만 있어도 육근이 없으면 상대가 안 돼서 못 보겠지요. 그래서 육근과 육진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육근과 육진을 전부 통틀어서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육근 안이비설신이, 육진 색상향 미촉법, 육식 안식 이식 비식, 그래 18개가 다 모습이 되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무상이죠. 무상. 항상하지 않은 거.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연기법이죠. 변한다. 그래서 우다나경에 그 매기아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매기아에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상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통달을 하면 바로 현세에서 무아임을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딱 얘기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변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연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기라는 것은 일체만법의 공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왜 변하니? 왜 변하는가? 왜 변하는가?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었어요.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연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연기적 존재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생겼다가 사라지지요? 왜?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네? 네?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이 오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텅 비어 있어서. 텅 비어 있어서. 변한다는 것은 빈 이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연기와 빈 이치를. 자,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 변할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 진짜고, 이적이며, 이치라는 말입니다. 돌이 이적이며 하염없는 무위법이며 절대 평등성입니다.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성은 한 티끌도 없어서 절대 평등이며 청정합니다. 한 티끌만 있어도 절대가 될 수 없지요.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절대 평등이다. 절대 평등인데, 그래서 청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하고 바꿀 수 있다고 했지요? 무엇과 같은 뜻이라고 했지요? 청정하다. 해맑다. 해말숙하다. 그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그런데, 자, 다른 말로 청정이라는 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지요? 무엇과 바꿔 쓸 수 있다? 네? 아니요. 청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청정하다는 것은 거기 한 티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요. 비었다는 말입니다. 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평등, 비어야 절대평등이 되는 것이거든. 거기에 조그만 한계라도 있으면 절대평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평등이며 청정합니다.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가짜고,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짜라는 말이 실답지 않다. 또 사적이며 일처에 일어나는 이런 것을 사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절대성은 이적이라고 했지요. 도리, 이치라는 뜻입니다. 하염 입는 유의법이고,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이 없는 차별되지 않는 것을 무위법이라,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 이 말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차별 현상입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결탁되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차별 현상입니다. 차별 현상. 차별 현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한번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차별 현상이란 상대적이다. 차별.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이다. 차별이 있다. 두 개가 같지 않다는 말이죠.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대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별 현상. 이 말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몸이나 생각을 한 번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엄청난 얘기 아닌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저는 그 백봉 선생님께 처음 이 법문을 들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일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다. 일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고 어떤 몸을 내 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고리가 탁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한순간도 똑같은 몸이 가질 수가 없다. 한 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지금 이게 우리 아이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쭉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럴까요? 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 쭉 갈까요? 상대성에는 뭐가 붙지요? 시간이 붙어요. 시공간이. 그러면 1초 전에 만약에 2017년 오늘이 10월 20일 오후 5시에 좋아하는 생각을 가졌어. 5시 1분, 2분, 3분 그 또 더 쪼개면은 60초를 단위로 해서 쪼개고 또 거기 또 60초를 단위로 해서 쪼개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없는 곳으로 가게는 되는데, 이 차별 현상이라는 것이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금강건사님, 저 머리 동절 안 합니까?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순간이라고는 지금 그런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순간이거든요. 시간을 계속 쪼개서 내려가면 시간이 없는 곳이겠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거에서 정말 순간이 영원인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차별 현상이라는 것도 결코 우리가 거기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모습 없음과 같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각성거사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론적으로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변했다 이러면은 어떤 시간적인 시차를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쪼개서 들어가 보면, 시간을 쪼개서 들어가 보면 시간이라는 게 사라지거든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이 영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차별 현상에 우리가 머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절대성 자리에도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차별 현상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머물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뒤바뀐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뒤바뀐 생각이다. 이 몸뚱이가 내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거기에 머문다. 머물면 뭐다? 머물면 괴로움이다.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니까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성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무니까 그것이 다 괴로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머물지 않는 것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똑같은 몸이나 생각을 한 번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정말로 착각이지요. 착각.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지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보지요? 저기 각성거사님, 몸뚱이를 어떻게 보지요? 우리가 바탕공식에 가면 몸뚱이로서 바로 바탕을 보거든요. 몸뚱이와 그 바탕을 둘러보지 않거든요. 그게 바탕공식을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습공식이 돼야 돼. 모습공식이 돼야 바탕공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보면서 몸뚱이의 바탕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바탕공식이에요. 새말귀에 바탕을 낮추자예요.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진전이 된 겁니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들어부터 쉴 새 없이 변함으로 한 번도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변하는 몸을 내 몸이라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여 몸을 나와 동일시하여 고정불변한 독립적인 개체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모든 모습이 일어납니다. 모든 법이 일어납니다. 유아에서 모든 일체법이 일어납니다. 유아에서. 중생이 있어서 법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중생이 없으면 법이 있을 리가 없지요. 왜? 바탕자리에 다 작용이니까 있다 없다 할지도 않겠죠. 나툼이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그거 상대성은 한 모습도 같은 모습이 없으므로 절대 차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차별 현상은 차별 현상인데 절대 차별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한 번도 가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몸이나 생각을 한 번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들어부터 쉴 새 없이 변하므로 한 번도 똑같은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변하는 몸을 내 몸이라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여 몸을 나와 동일시하여 고정불변한 독립적인 개체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며 여기에서 모든 모습이 일어납니다. 상대성은 한 모습도 같은 모습이 없으므로 절대 차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변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변한다. 뭐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이 변한다는 뜻.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면 깨달음이라고. 이 변한다라는 의미는 한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한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은 곧 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이 뜻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변한다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연과 조건 위에서 하게 되지요.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변하겠지요. 놓게 되겠지요. 임순자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자,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카펜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A가 그지요? 그러면 이 A는 자기가 보는 이 마카펜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또 걔 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하면 걔가 보는 색상과 모습으로 자기 인연으로 하겠죠. 또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마카펜의 바탕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모습을 통해서 바탕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공식을 하는데 금강거사님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모습 공식을 한 3년 정도 하면 말귀를 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그러면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뜻이 조금 통해요. 그때는 내 인연과 조건이 좀 변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연과 조건이 처음에는 아주 콘크리트 같이 딱딱했다가 어디겠죠? 말랑말랑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영상을 찍을 때 두 번째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제가 그렇게 그걸 붙였는데 나는 지금 부처님하고 코드를 못 맞춰.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읽어도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서 내가 변하고 헛것인 그 이치를 조금이라도 파악이 되면 그때서야 부처님의 말씀이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가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천차만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입니다. 절대성도 텅 빈 성품이고 상대성도 텅 빈 성품입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을 둘이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비일비. 즉 절대성 곧 상대성, 상대성 곧 절대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도리 공식이 됩니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백봉 선생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 그거를 제가 지도리 공식이라고 그거를 딱 정리를 했는데, 상대성이 공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절대평등성. 공이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뜻이고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지요? 비었으니까. 그런데 절대성도 공성입니다. 허공성입니다. 공성, 절대평등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뭐가 일어난다? 작용이 일어나요. 상대성이 일어나요. 만약에 절대성에 어떤 고정된 체가 있으면 못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성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만 생기며 일어나는 거예요. 닿으면. 그런데 상대성은 천번 만번 변하여서 오지만 절대성은 천번 만번 변하나 그 체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우리 새말기가 체와 용을 동시에 굴리는 그는 방편입니다. 저는 새말기가 앞으로 많이 널리 전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변하는 것은 뭐지요? 상대성.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성.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나툼, 굴림체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이 문구는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딱 그거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백봉 선생님은 허공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시해 버린다고 늘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리는 만날 모습에만 들어앉아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물이 곧 파도요. 파도가 곧 물입니다. 이러면 우리 이해됩니다. 파도가 물이지요? 이러면 이해됩니다. 그지요? 파도는 물의 작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몸뚱이가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죠. 이런 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충분히 해서 그 이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모습이 바로 바탕의 작용입니다. 모든 모습, 내가 일으키는 모습, 또 내가 보는 모습, 듣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 감정을 일으키는 모습, 좋다 싫다 공부하는 모습,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바탕의 작용입니다. 바탕의 작용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영경 보살님. 박영경 보살님. 모든 모습이 바로 바탕의 작용인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뭐지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지요. 작용.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다? 머물지 않는다. 제일 누가 안 머물러야 돼요? 자기가 안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머뭅니다. 이 점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 아, 이거는 좋구나. 저거는 싫구나. 이랬을 때 좋다에도 들어앉고 싫다에도 들어앉아. 그런데 아, 좋다 싫다 하는 것이 다 바탕의 작용이지. 바탕의 작용이지. 이렇게 하면 뭘 한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 좋다는 취하고 나쁘다는 버려야지. 이러면 그거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진리를 드러내는 첫 소식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우리가 매 이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걸. 절대성은 진짜, 상대성은 가짜.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을 해서 가짜에 들어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가짜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진짜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자, 말하는 나와 듣는 내가 있는가? 말하고 듣는 자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자, 고맙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